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한동훈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 그 광복절 관련해가지고 저희 유스타즈 활동 소개해드리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특히 정광훈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좀 윤석열 패거리에 대한 내용을 좀 못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한동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한동훈 처남과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서지현 검사 사건 관련해서 이 실체를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단순히 윤석열 검찰청장과 그 패거리뿐만 아니라 이 검찰 내부 조직이 얼마나 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명분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왔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놓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뭘 걱정하는지 이러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일개 공무원 검사가 왜 이리 엄플하는지 모르겠다, 혐의가 없다고 믿으면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비번도 알려주고 의혹을 벗어라, 한동훈이야말로 지금 핸드폰 비번 걸고 안 알려주고 이동재랑 연락한 적도 없다, 그래서 녹취록도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말을 바꾸고 카톡도 수백 번 주고받고 또 열람 기록을 까면 되는데 왜 또 6개월 보류시켜놨는지,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세련에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민주 진영만 맨날 고발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민주 진영에서도 깨어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또 새로운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인 이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필요 이유, 그리고 한동훈의 아킬레스 건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15년도 4월 서울 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행을 했고, 그럼에도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날 사직 처리가 되고, 그 같은 해 바로 CJ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게 누구 아들이고 누구의 매형이 누군지 다 아시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8년도 1월에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이 누구는 바로 비로소 불구속 기소가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폭로 후에 서지현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았고 왕따가 된 것이고요. 또 검찰 구성원들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서지현 검사를 몰아갔죠.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입니다. 여태까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덮어왔던 사건들, 그리고 이거를 단편적으로 또 일부 모습만 보도를 했던 언론들, 검찰 빨대 기자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검찰에 유리한 내용만 검찰이 흘리면 그거를 가지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또 검찰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해줬던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검찰과 언론 개혁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언젠가 임기를 채우든 중간에 사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윤석열이 사라지면 마치 검찰 개혁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윤석열과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윤석열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언론 또한 이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계속 그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정작 이 개인 채널에 와가지고 계속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누구가 누구인지 혹시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 한동훈 검사, 그 처남이 바로 진동균이라는 전 검사고요. 한동훈의 장인이 바로 진형구라는 사람입니다. 또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조직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패거리에 한동훈이 있죠. 과거에 그 반부패 강력 부장하다 지금 법무부 연구위원이 됐는데, 그의 장인이 진형구라는 그 전 대검 공안부장입니다. 역시나 그 공작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황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형구의 아들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했던 그 해당 검사고요. 이 진동규는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고 또 CJ의 법무실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선호라는 CJ가 장남의 마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런 내용도 알려졌었는데요. 이 진동균이 바로 한동훈의 처남인 거죠. 서지현 그 검사도 최근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에 조직적 음해자들을 고소했지만 1년 넘게 수사를 안 했다. 이 서지현 검사가 2018년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뒤에 조직적 음해가 있었지만 본인 고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을 언론과 정치권에 흘리면서 음해하기도 했고요.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득권들을 계속 보호하고 오히려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선택적으로 저렇게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를 완전히 남용하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검찰로 거듭난 게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고 민낯입니다. 보시다시피 한동훈, 나경원, 윤석열 장모, 부인 김건희 등 심지어 나경원은 12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발인만 9차례 조사를 받고 피고발인 조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세련에서도 계속 민주진영 인사들만 고발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고 그들이 유리한 내용을 위주로 보도를 하는 게 오늘날 언론의 현실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파적이고 코인팔이 되고 돈버니 그런다 생각하겠다. 중립 지키는 순간 구독자 떨어져 나가니 편파 방송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언론 자체가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완전히 기울어지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여기에 역할을 맡아서 이 민주진영에도 좀 스피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중립을 지키겠다라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중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딴 것보다 정작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개인 유튜브 채널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비아냥대는 댓글 다는 걸 보면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럴 시간에 본인이 응원하는 채널에 가서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줘라. 제가 실제로 이런 댓글, 비슷한 댓글 남기는 사람 몇 명 추려가지고 구독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네, 방금 이 댓글 남긴 사람의 구독 리스트입니다. 김무성부터 신의 한수, 가로세로 연구소, 성재준, 뉴스타운, 구속당한 우종찬까지 대단하죠. 이외로도 좌파 입맛에 맞는 말만 하면서 클릭수 늘린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 김문수 구독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역적질 한다면서 정치적 도덕이 어긋난다고 댓글 단 사람, 이봉규, 진성호, 펜앤드마이크, 신의 한수, 아니 더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 중립에 대해서 제가 늘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기계적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본인의 생각은 본인은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딘가에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중립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그때그때 맞춰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든지 보통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딱 걸렸는데 뭐라고 댓글 달까요? 다음으로는 이 구독 목록을 숨긴다거나 아니면 그냥 양쪽 구독 그 리스트들을 쫙 그냥 억지로 구독을 눌러놓고 나는 중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이게 터무니도 없다는 건 다들 쉽게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댓글 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향해서 그리고 본인이 보는 그 가짜뉴스 채널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이 지금 한동훈의 아킬레스건, 지금 이거를 제대로 파보면 분명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